반갑습니다. 김태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1월 25일 저녁 8시 8분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조직문화 관련돼서 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 잘 아시죠?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디즈니는 가본 적이 없고 에버랜드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많이 갔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딸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월드를 친구들이랑 많이 가서 돈만 줬던 기억이 나는데 월트 디즈니가 조직문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오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국에 있죠. 홍콩에도 있나? 몇 군데 있죠. 우리나라 아직 없지만 디즈니랜드 CEO가 꿈꾸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월트 디즈니 모든 사람의 꿈을 실현하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텐츠 공룡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죠. 미키마우스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어벤져스의 마블, 토이스토리의 픽사, 스타워즈의 루카스필름, 엑스맨과 아바타를 제작한 21세기 복수까지 흡수하면서 오랜 기간 세계 1위 컨텐츠 기업으로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립자 월트 디즈니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언제나 꿈을 현실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꿈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꿈을 스토리로 바꾸어 우리들을 자신의 상상 속으로 초대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꿈을 스토리로 바꿀 때 사용했던 기법이 스토리보드입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꿈 휴양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월트 디즈니의 4대 경영 원칙인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라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는 새로운 쇼를 개발할 때 현장의 캐스트 멤버를 참여시키면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도 캐스트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는 꿈 휴양소를 통해 직원들이 사흘 정도 회사에서 벗어나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을 표현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1940년도 고전 판타지아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2,000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마지막에 판타지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는 리더들은 자신과 팀원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믿었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의 원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고 테마파크를 재창조했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마법 같은 세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월트 디즈니의 말인데요. 그는 주말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동물원과 유원지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트는 딸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을 때 자신은 벤치에 앉아 땅콩을 먹으며 시간만 때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월트 디즈니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월트가 생각한 디즈니랜드가 완성되기까지는 15년이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55년 마침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디즈니랜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1966년 폐암으로 인해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디즈니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마도 그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믿으라는 그의 끊임없는 헌신일 것입니다. 그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라. 꿈에는 힘이 있다. 꿈을 쫓다 보면 꿈이 자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유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꿈의 마법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디즈니 영화에는 전통적으로 가족, 우정, 용기와 같은 미국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수세대에 걸쳐
미국인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 측면입니다. 디즈니의 테마파크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전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공헌은 사람들이 다른 국가의 음식과 관습, 전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가치 부분입니다. 디즈니는 자연세계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그의 영화와 테마파크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가치 부분입니다. 디즈니 영화와 테마파크는 젊은이들에게는 역사, 과학, 예술에 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공헌은 교육적 전시물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재미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테마파크는 1955년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66년도에 월트 디즈니가 타계했고 71년도에 플로리다에 하나 또 만들었고 83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쿄 디즈니랜드를 오픈했고 92년도에는 파리 그랜드 오픈을 프랑스에서 했고요. 또 2001년도에는 도쿄 디즈니시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는 홍콩 디즈니랜드를 오픈했고 최근 2016년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오픈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나왔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지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마음은 오늘까지도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